오늘날 우리 사회는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는 이 우울증은 감기처럼 불현듯 찾아와 조금씩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쉽게 걸릴 순 있지만 쉽게 낫지 않으며 극단적인 선택과 맞물린 매우 무서운 질환이기도 하죠.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며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우리 일상의 외로움은 더욱더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경쟁과 경제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걱정을 증폭시키죠. 이런 현상들이 빠르고 깊숙하게 우리 사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걱정거리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정을 미리 체크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바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입니다. 저자는 불행과 걱정거리가 몰려와도 흔들림 없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저명 인사들과 일상적인 이웃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는 저자가 직접 활동하며 한 세기에 걸쳐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무기력한 일상을 깨우고 변화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행복을 찾아 떠나보시죠. 젊은 시절 저자도 걱정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좁은 방과 매일 끼니를 때우던 허름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진절머리가 났었죠. 그는 매일 밤마다 두통에 시달리며 비통한 심정으로 힘겹게 잠에 들었습니다. 대학 때 품었던 꿈이 악몽으로 변해버린 터라 심사가 뒤틀릴 수밖에 없었죠. 그는 자신에게 수없이 질문했고 그 질문의 대답은 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젊은이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결단의 순간이었죠. 그래서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 미래는 완전히 바뀌었죠. 그 후 35년간 이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보람차게 살고 있다고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자가 걱정에 굴복했다면 그는 지루한 현실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걱정을 이겨냈기에 행복해질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죠. 우리는 당연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지만 그 의무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씩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걱정을 이겨낼 3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에 몰두하라. 걱정은 늘 조용하고 고독한 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 인간은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들로 채워지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된다면 산책을 해보세요. 잠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현재의 풍경과 세상의 소리에 집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책 읽기를 추천합니다. 근처 도서관을 방문해 자신이 좋아할 책을 선택해보세요. 다양한 장르 중에서 흥미로운 주제를 찾아서 읽다 보면 문제의 해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걱정을 덜고 마음을 치유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결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스토아 철학은 우리 통제 범위 안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말하자면 통제 가능한 범위는 개인의 생각과 감정, 태도, 행동과 같은 내적 요소입니다. 반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행동이나 사회적 상황, 자연재해 등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 말고는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외부적인 요인에 걱정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이 원칙은 자신의 내적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자기 통제를 강화하고 삶의 어려움에도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개인이 자신의 반응과 태도를 통제함으로써 외부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게 합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행동은 걱정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저자는 문제 해결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순간 걱정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때 걱정과 불안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러한 관점에서 행동은 걱정과 불안을 극복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에 직면했을 때
걱정과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작은 단계부터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 이러한 불안감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다 보면 반드시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걱정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걱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방해한다는 점이죠. 이에 현대의학의 아버지인 윌리엄 오슬러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제와 내일을 차단하는 오늘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과거와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완벽히 차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어제에 더해진 내일이라는 짐을 오늘 지고 가면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오직 오늘뿐입니다. 내일이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의 말은 내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내일을 맞이하는 최선의 방법이 지성과 열정을 집중해 오늘 해야 할 일을 잘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죠.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취업이나 승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반드시 내일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물론 당연한 말이며 우리는 내일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세심하게 생각하고 계획하며 대비를 해야 하죠. 하지만 걱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자는 우리에게 멋진 조언을 합니다. 우리는 두 영겁의 시간이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서 있다. 하나는 영원히 지속되며 쌓여만 가는 과거요. 다른 하나는 기록된 시간, 바로 다음을 계속해서 맞물려 이어지는 미래다.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곳에도 살 수 없다. 찰나의 시간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서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사는데 만족하기로 하자. 그 시간은 지금부터 잠들 때까지다. 걱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 시련을 극복하면 마음이 더 강해질 거예요. 마치 용수철처럼 오랫동안 압박받을수록 더 크게 튀어오르는 법이죠. 그렇게 우리는 희망찬 미래로 성큼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보물섬의 저자 스티븐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도 밤이 오기 전까지라면 견딜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누구나 하루 동안은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다정한 태도로 인내하고 사랑하며 순수하게 살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그게 전부다. 그렇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어제를 잊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새로운 삶을 사는 셈이죠. 성공한 부자들이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매일 열심히 살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들의 인생도 역경과 도전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대담하게 도전하다가 실망스러운 실패를 경험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겠죠. 먼 미래를 생각하며 고민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매일을 견디며 한 걸음씩 성공을 쌓아 올렸고 그 결과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매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내 걱정이 저를 집어삼키며 무기력하게 하루를 허비한 적도 많았죠. 하지만 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는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뚜렷하게 이룬 건 없지만 삶은 행복해졌습니다. 나아가 미래에 대한 확신도 생겼죠. 물론 먼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오늘 하루 성공한 인생을 보냈으니 내일도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이어지면 먼 미래에 성공한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삶은 끝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오늘뿐이죠. 저자는 이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매번 달라지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느라 오늘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어제는 꿈이며 내일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오늘을 잘 보내면 어제는 행복한 꿈이 되고 내일은 희망찬 환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자 유일한 문제는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앞으로 펼쳐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대로 만들어지는 셈이죠. 내가 행복하기로 마음먹으면 행복해지고 불행하기로 마음먹으면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도전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포기하게 되죠. 물론 모든 문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려면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애초에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박살내버립니다. 이렇듯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관심이 걱정으로 변하는 순간 문제는 더 큰 벽이 되어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 분명하죠. 관심은 문제를 파악하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반면 걱정은 마치 쓸데없이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나서야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그 자체로 공간이니 그 안에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헬렌 켈러도 듣거나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삶은 참 아름답다고 말했죠. 50여 년을 살아오며 배운 게 있다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믿음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오직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죠. 물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곧바로 감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행동은 바꿀 수 있고 행동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감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걱정이 자신을 불행에 빠뜨려도 이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으니까요. 이렇듯 마음의 평화, 삶의 기쁨은 상황이나 재산, 지위가 아니라 오직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은 감정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체도 변화시킵니다. 화를 내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며 혈압 상승과 동시에 두통을 유발한다고 하죠. 우리는 생각을 통해 스스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오랜 병세를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책에 소개된 잉글러트 씨는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우울증이 심해져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게 만들었고 자기 연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어느 날 자기의 행동이 정말 바보같이 느껴져 죽기 전까지 최대한 행복하게 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슴을 활짝 펴고 미소를 띠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니 실제로도 기분이 점점 좋아졌고 상태는 나날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시한부 판정일보다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렇듯 즐거운 척 행동하고 건강과 용기를 북돋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만으로도 그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즐거운 척만 해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외로움이나 우울증, 그리고 걱정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생각과 태도이죠. 이건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불행과 걱정의 무게에서 벗어나 밝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적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토크의 채움이었습니다.